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많은 여성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남자들이 당신에게 100% 사랑에 빠지는 대화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혹시 지금 연애가 잘 안 풀리고 있나요? 아니면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는데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모르겠나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그 해답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남자들은 세 가지 말과 행동에 절대적으로 매력을 느낍니다. 첫째, 자신만의 기준이 있는 여자. 둘째, 감정의 온도를 조절할 줄 아는 여자. 셋째, 과거에 집착하지 않는 현명한 여자.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연애는 180도 달라질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10년간의 연애 코칭 경험을 바탕으로 남자들의 진짜 심리를 파헤쳐 드릴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는 어떤 남자의 마음도 사로잡을 수 있는 인생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상담했던 한 여성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30살의 직장인 미나 씨는 연애를 할 때마다 항상 같은 패턴으로 실패했어요. 처음에는 남자가 열렬히 구애하다가 사귀기 시작하면 점점 관심이 식어가는 패턴이었죠. 미나 씨는 저는 항상 최선을 다해 남자친구를 배려하고 사랑하는데 왜 남자들은 저를 당연하게 여기게 되는 걸까요? 라며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어요. 제가 미나 씨의 연애 패턴을 자세히 들어보니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남자들의 마음을 쉽게 만드는 말과 행동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단지 그 사실을 본인이 모르고 있었을 뿐이죠. 이건 정말 많은 여성분들에게서 발견되는 현상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1000명이 넘는 여성들을 상담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바로 이거예요. 충분히 매력적인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작은 실수 때문에 연애에서 계속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실패의 경험이 쌓이면서 나는 연애에 재능이 없나봐, 좋은 남자는 내 운명에 없나봐 같은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왜 항상 나만 차이는 걸까요? 왜 남자들은 처음에만 잘해주고 시간이 지나면 변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남자의 마음을 오래 붙잡을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을 하는 여성분들, 혹시 정작 자신의 말과 행동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연애는 단순히 외모나 성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상대방의 심리를 이해하고 그에 맞게 소통하는 기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 마음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대화법과 행동 패턴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건 단순한 연애 기술이 아니라 인간관계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소중한 지혜가 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저는 남자를 조종하세요 같은 비윤리적인 조언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또는 자신을 속이고 연기하세요 라는 말을 하려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이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남자들이 사랑에 빠지는 대화법과 행동 패턴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 패턴들을 알게 되면 여러분도 남자들이 평생 함께하고 싶어하는 인생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미안해, 내 잘못이야, 미안해서 어쩌지 같은 말을 자주 하시나요? 이런 사과의 말들이 얼마나 자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실은 여러분의 매력을 크게 갉아먹고 있을 수 있어요. 많은 여성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사과를 합니다.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이 늦게 나왔을 때 미안해, 내가 이걸 시켜서 오래 걸리나 봐. 남자가 약속에 늦었는데도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같은 말들이요. 이런 말들이 얼마나 이상한지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남의 잘못에 내가 사과를 해야 할까요? 제가 상담했던 한 여성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녀는 첫 데이트에서 남자가 30분이나 늦었는데도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라고 먼저 말했대요. 그 남자는 그 후로 약속 시간을 점점 더 안 지키기 시작했고 결국 그녀를 정말 함부로 대하게 되었다고 해요. 나중에 그녀가 물었대요. 왜 나한테 이렇게 해? 그랬더니 남자의 대답이 충격적이었어요. 너는 뭐든 다 받아줄 것 같아서. 이런 행동의 심리적 배경에는 자기 가치 인식의 문제가 있어요. 불필요하게 자주 사과하는 여성들은 자신의 존재 자체가 타인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다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고 혹시라도 불편함을 줄까봐 미리 사과하는 패턴이 생기는 거죠. 식당이 너무 시끄러워서 미안해. 내 이야기가 재미없어서 미안해. 너무 늦은 시간에 연락해서 미안해. 이런 말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배려심 있고 예의 바른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남자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자신감 없고 자기 주관이 없으며 누구에게나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평범한 여자로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남자들, 특히 매력적인 남자들은 수많은 여성들을 만나봤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 중 대부분은 남자 앞에서 위축되고 눈치를 보고 불필요하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을 거예요. 그런 여성들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특별한 존재로 기억될 수 있을까요? 바로 희소성이 핵심이에요. 경제학에서 희소성은 가치를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죠. 다이아몬드가 비싼 이유는 희귀하기 때문이고 한정판 제품이 인기 있는 이유도 누구나 가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흔하게 만날 수 있는 여성이 아니라 특별한 가치를 지닌 여성으로 인식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과를 아예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자신만의 기준을 갖는 거예요. 내 기준에서 정말 미안한 일을 했을 때만 사과하는 거죠. 예를 들어 약속 시간에 내가 늦었다면 당연히 사과해야 해요. 하지만 상대방이 늦었는데 내가 사과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제 여자친구 중 한 명은 이런 방법으로 지금의 남자친구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들의 첫 데이트에서 남자가 20분이나 늦었는데 그녀는 사과하지 않고 담담하게 기다렸어요 라고만 말했대요. 그리고 남자가 미안하다고 하자 다음에는 시간 약속을 지켜주세요. 저는 시간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라고 명확하게 자신의 기준을 전달했다고 해요. 그 남자는 나중에 고백했대요. 그때 너의 당당함에 반했어. 다른 여자들은 내가 늦어도 오히려 자기들이 미안하다고 하더라. 여러분, 이제 불필요한 사과의 습관을 버리고 자신만의 명확한 기준을 세워보세요.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 당당하게 행동하세요. 그럼 남자들의 눈에 특별한 여자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여자로 보일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생녀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로 알아볼 내용은 감정의 온도 조절이에요. 연애를 하다 보면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 너무 빨리 커져서 나 이 사람 없이는 못 살아. 이 사람이 내 운명이야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리고 그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표현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런 빠른 감정의 표현이 오히려 관계를 망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가 상담했던 한 여성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녀는 소개팅으로 만난 남자에게 첫눈에 반해서 첫 데이트부터 너무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현했대요. 문자도 자주 보내고 선물도 준비하고 너무 좋아요. 계속 보고 싶어요 같은 말도 스스럼없이 했죠. 처음에 남자는 좋아하는 것 같았지만 점점 연락이 뜸해지더니 결국 부담스럽다며 그녀를 피하게 되었다고 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그건 바로 가치의 법칙 때문이에요. 인간은 쉽게 얻은 것보다 어렵게 얻은 것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어요.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쉽게 상대방의 마음을 얻었다고 느끼면 그 가치를 낮게 평가하게 되는 거죠. 특히 바람둥이라 불리는 남자들을 보면 이 패턴이 더 명확하게 보여요. 그들이 한 여자에게 실증을 느끼고 다른 여자로 갈아타는 타이밍이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이 여자가 나에게 완전히 빠졌다는 확신이 들 때예요. 그 순간부터 그 여자는 더 이상 정복 대상이 아니라 책임져야 할 대상으로 변하기 때문에 책임감이 부족한 바람둥이들은 도망치는 거죠. 물론 모든 남자가 바람둥이는 아니에요. 하지만 바람둥이들의 행동 패턴은 인간의 본능적인 심리를 가장 솔직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연애 심리를 이해하는 데 좋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정을 숨기고 연기를 해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건 감정의 속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감정 온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내 감정을 표현하는 거죠. 예를 들어 남자가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라고 하면 네, 저도 즐거웠어요 라고 비슷한 온도로 답하는 거예요. 남자가 다음에 또 만나요 라고 하면 좋아요, 시간 될 때 연락해요 라고 약간의 여지를 두고 대답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남자는 여러분의 마음을 완전히 얻지 못했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 더 노력하게 될 거예요. 제 지인 중 한 여성은 이런 방법으로 지금의 남자친구와 건강한 관계를 만들었어요. 그녀는 남자친구를 정말 좋아했지만 처음부터 모든 감정을 다 보여주지 않았대요. 대신 남자친구의 관심과 노력에 비례해서 조금씩 자신의 마음을 열어갔다고 해요. 그 결과 남자친구는 그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 계속 노력했고 지금은 오히려 그녀에게 더 헌신적인 사랑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감정의 온도를 조절하는 지혜를 발휘해보세요. 물론 이건 게임이나 연기가 아니에요. 진정한 자기 보호이자 건강한 관계를 만들기 위한 현명한 접근법이에요. 상대방과 비슷한 속도로 감정을 표현하면 관계는 더 오래, 더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생녀의 두 번째 조건이에요. 세 번째로 알아볼 내용은 과거에 대한 태도예요. 연애 경험이 쌓이다 보면
아픈 기억이나 상처가 생기기 마련이죠. 그리고 그런 경험을 새로운 사람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내가 이런 상처를 받았어. 전 남자친구가 나를 이렇게 배신했어 같은 이야기들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과거의 상처나 전 연인에 대한 이야기가 새로운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셨나요? 제가 상담했던 한 여성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녀는 데이트 초반에 전 남자친구에게 심하게 배신당한 이야기를 자세히 했대요. 그녀의 의도는 나는 진실한 사람을 원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었지만 남자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고 해요. 나중에 그 남자는 솔직하게 말했대요. 전 남자친구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언젠가 그렇게 욕을 먹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 왜 이런 반응이 나올까요? 그건 바로 남녀의 심리적 차이 때문이에요. 여성들은 보통 헤어진 연인을 부정적으로 기억하는 경향이 있어요. 반면 남성들은 전 여자친구를 비교적 긍정적으로 기억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여성이 전 남자친구를 심하게 비난하는 모습을 보면 남자는 자신도 언젠가 같은 대우를 받을까봐 불안해할 수 있어요. 또한 진화 심리학적으로 보면 남성들은 유전적으로 연애 경험이 적은 여성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건 원시 시대부터 이어진 본능적인 반응이에요. 남성은 직접 임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의 친자 확인에 대한 불안이 있어요. 그래서 연애 경험이 많은 여성보다는 적은 여성에게 본능적으로 더 끌리는 거죠. 물론 이건 현대 사회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본능이지만 우리의 무의식적인 선호도에는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연인에 대한 이야기, 특히 부정적인 이야기는 새로운 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거의 경험을 완전히 숨기라는 건 아니에요. 관계가 깊어지면 자연스럽게 서로의 과거에 대해 알게 되겠죠. 중요한 건 적절한 타이밍과 표현 방식이에요. 초기 단계에서는 전 연인에 대한 이야기, 특히 부정적인 이야기는 최대한 피하는 게 좋아요. 만약 질문을 받더라도 특별히 기억에 남는 연애는 없었어요. 또는 좋은 경험도 있었고 배움도 있었어요 정도로 가볍게 넘기는 게 좋아요. 관계가 깊어져서 과거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전 연인을 직접적으로 비난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과 배움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좋아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그 경험 덕분에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알게 됐어 같은 식으로요. 제 친구 중 한 명은 이런 방식으로 지금의 남자친구에게 좋은 인상을 남겼어요. 데이트 초반에 남자친구가 이전 연애는 어땠어? 라고 물었을 때 그녀는 특별히 말할 만한 연애는 없었어. 오빠처럼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었거든이라고 대답했대요. 이 대답은 과거 연애를 직접적으로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현재의 상대에게 특별함을 느낀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거죠. 남자친구는 나중에 그 대답이 정말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네요. 여러분, 이제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현재와 미래에 초점을 맞추는 지혜를 발휘해보세요. 과거의 상처를 새로운 관계에 투영하지 말고 각각의 만남을 새로운 시작으로 여기세요. 그럼 남자들은 여러분을 부담 없는 여자, 긍정적인 여자로 느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생녀의 세 번째 조건이에요. 네 번째로 알아볼 내용은 정신적 안정감이에요. 많은 여성들이 남자들은 예쁜 여자를 좋아해, 남자들은 몸매 좋은 여자에게 끌려 같은 생각을 하곤 해요. 물론 외모가 첫인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진지한 관계, 특히 장기적인 관계를 생각할 때 남자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건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그건 바로 정신적 안정감이에요. 남자들은 자신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여성에게 깊은 매력을 느끼고 그런 여성과 장기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해요. 왜 그럴까요? 진화 심리학적으로 보면 남성은 자신의 유전자를 안전하게 다음 세대로 전달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안정된 여성이 좋은 어머니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런 여성에게 끌리는 거죠. 물론 현대 사회에서 모든 연애가 결혼과 출산을 목표로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본능적인 선호도는 여전히 우리의 무의식적인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럼 정신적 안정감을 주는 여자란 어떤 여자일까요? 그건 바로 내면이 단단하고 자신만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감정적으로 균형 잡힌 여성이에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여성, 타인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지 않는 여성이죠. 제가 상담했던 한 남성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제 여자친구가 매력적인 이유는 그녀만의 세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취미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자신만의 생각도 확고해요. 그래서 제가 힘들 때 그녀에게 기대면 안정감을 느껴요.
그녀는 흔들리지 않으니까요. 반면 감정적으로 불안정하고 늘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며 자존감이 낮은 여성은 아무리 외모가 뛰어나도 장기적인 관계에서는 매력을 잃기 쉬워요. 왜냐하면 그런 여성은 남자에게 안정감보다는 불안감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정신적 안정감을 주는 여성이 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가치를 외부에서 찾지 말고 내면에서 찾는 거죠. 자신만의 취미를 갖고 자신만의 목표를 세우고 자신만의 생각을 발전시키는 거예요. 또한 감정적인 롤러코스터를 타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물론 인간이니까 감정의 기복이 있을 수 있지만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여유가 필요해요. 제 지인 중 한 여성은 이런 방식으로 지금의 남자친구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그녀는 평소에 독서 모임도 하고 등산도 즐기고 자원봉사 활동도 하면서 자신만의 삶을 충실히 살았대요. 남자친구가 처음에는 그녀의 외모에 끌렸지만 나중에는 그녀의 내면적 단단함과 독립성에 반해서 프로포즈를 했다고 해요. 남자친구의 말에 따르면 그녀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 그래서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 라고 했대요. 여러분, 이제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고 내면의 단단함을 키워보세요. 타인의 인정이나 사랑에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하세요. 그럼 자연스럽게 남자들에게 정신적 안정감을 주는 매력적인 여성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생녀의 네 번째 조건이에요. 다섯 번째로 알아볼 내용은 대화의 기술이에요. 특히 질문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많은 여성들이 데이트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 어떻게 대화를 이어가야 할지 고민하곤 해요. 그리고 종종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하면 남자가 나에 대해 더 잘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놀랍게도 가장 매력적인 대화법은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좋은 질문을 하고 진심으로 듣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해요. 실제로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할 때 뇌의 보상센터가 활성화된다고 해요. 마치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돈을 받았을 때처럼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남자에게 자신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를 주면 그는 당신과의 대화에서 즐거움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그 즐거움은 무의식적으로 당신과 연결되어 이 여자와 있으면 기분이 좋아라는 감정으로 이어지게 되죠. 제가 상담했던 한 여성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녀는 첫 데이트에서 너무 긴장한 나머지 자신의 이야기를 거의 하지 못했대요. 대신 남자에게 질문을 많이 했고 그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했죠. 데이트가 끝난 후 그녀는 자신이 별로 매력적이지 않게 보였을까봐 걱정했는데 놀랍게도 남자는 바로 다음날 두 번째 데이트를 신청했다고 해요. 나중에 그 남자는 고백했대요. 첫 데이트에서 너는 정말 대화가 잘 통하는 여자라고 느꼈어. 내 이야기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여주는 여자는 너밖에 없었거든. 이처럼 좋은 질문을 하고 진심으로 듣는 것은 강력한 매력의 무기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질문의 질이에요. 단순히 취미가 뭐예요? 어디 사세요? 같은 피상적인 질문보다는 상대방의 가치관이나 감정을 알 수 있는 질문이 더 효과적이에요. 예를 들면 요즘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예요?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보람을 느끼세요? 어릴 때 꿈은 무엇이었어요? 같은 질문들이요. 이런 질문들은 상대방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만들고 더 깊은 대화로 이어질 수 있어요. 또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진심으로 경청하는 태도가 중요해요.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이며 적절한 반응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후속 질문을 이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제 친구 중 한 명은 이런 대화 기술로 지금의 남자친구를 완전히 매료시켰어요. 그녀는 첫 만남에서 남자친구의 직업 건축가에 대해 물었고 그가 건축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부터 좋아하는 건축 스타일까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대요. 남자친구는 나중에 말했대요. 그때 네가 내 이야기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여줘서 정말 특별하다고 느꼈어. 보통 여자들은 내 직업에 대해 물어보더라도 깊이 있게 듣지는 않거든. 여러분, 이제 대화에서 질문의 힘을 활용해보세요. 상대방에게 좋은 질문을 하고 진심으로 경청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럼 남자들은 당신을 대화가 잘 통하는 여자 나를 이해해주는 여자로 느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생녀의 다섯 번째 조건이에요. 여섯 번째로 알아볼 내용은 긍정적인 에너지의 중요성이에요. 연애에서 외모나 대화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당신이 어떤 에너지를 발산하느냐예요.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를 가진 여성은 그 자체로 강력한 매력을 발산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긍정적인 감정을 주는 대상에게 끌리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어요. 우리는 모두 행복하고 싶고 기분 좋게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좋은 감정을 주는 사람들을 찾게 되는 거죠. 제가 상담했던 한 남성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현재 여자친구를 선택한 이유는 그녀와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항상 밝고 긍정적이에요. 힘든 일이 있어도 금방 극복하고 작은 일에도 행복해하죠. 그녀 덕분에 저도 더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있어요. 반면 부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는 여성은 아무리 외모가 뛰어나도 장기적인 관계에서는 매력을 잃기 쉬워요. 항상 불평하고 비판적이며 부정적인 여성과 함께 있으면 남자도 에너지가 소진되고 지치게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는 여성이 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매일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겨나요. 또한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책을 찾는 태도도 중요해요.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해결책에 집중하는 거죠. 예를 들어 비가 와서 야외 데이트 계획이 취소됐다면 비가 와서 계획이 망했네라고 불평하기보다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재미있는 활동을 찾아보자라고 제안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머 감각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때로는 자신의 실수나 약점도 웃으며 받아들일 줄 아는 여유가 필요해요. 제 지인 중 한 여성은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로 주변 사람들을 매료시켜요. 그녀는 특별히 예쁘거나 뛰어난 스펙을 가진 건 아니지만 항상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해요. 그래서 남자들이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끌리고 그녀의 주변에 모이게 된대요. 그녀의 비결을 물었더니 나는 그냥 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해. 그리고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라고 대답했어요. 여러분, 이제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문제보다는 해결책에 집중하고 유머 감각을 키워보세요. 그럼 자연스럽게 남자들이 당신의 주변으로 모여들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생녀의 6번째 조건이에요. 7번째로 알아볼 내용은 독립적인 삶의 매력이에요. 많은 여성들이 연애를 시작하면 자신의 삶을 잠시 뒤로하고 남자의 삶에 맞추려고 해요. 취미도 포기하고 친구들과의 약속도 줄이고 심지어 자신의 목표나 꿈도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런 행동이 오히려 관계를 망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놀랍게도 남자들은 자신에게 완전히 종속된 여자보다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자에게 더 깊은 매력을 느껴요.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가치의 법칙 때문이에요. 자신만의 삶이 있는 여성은 희소성이 높아 보이고 그래서 더 가치 있게 느껴지는 거죠. 제가 상담했던 한 남성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전 여자친구는 저에게 너무 의존적이었어요. 제가 하는 모든 일에 함께하고 싶어 했고 저희 취향에 맞추려고 노력했죠. 처음에는 그런 모습이 귀엽고 좋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스러워졌어요. 반면 현재 여자친구는 자신만의 삶이 있어요. 자신의 취미도 있고 목표도 있고 저 없이도 즐겁게 시간을 보낼 줄 알죠. 그래서 오히려 더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이처럼 독립적인 삶을 사는 여성은 남자에게 도전 의식을 불러일으켜요. 남자는 그녀의 삶에 완전히 들어가고 싶어하고 그녀의 시간과 관심을 얻기 위해 더 노력하게 되죠. 반면 남자에게 완전히 종속된 여성은 더 이상 정복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남자의 관심이 점점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독립적인 삶을 살면서도 좋은 연애를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자신만의 공간과 시간을 유지하는 것이에요. 연애를 시작했다고 해서 자신의 취미나 친구 관계, 목표를 포기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고 발전시켜 나가는 게 좋아요. 또한 남자에게 모든 행복과 만족을 기대하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자신의 행복은 자신이 책임지는 거죠. 남자와 함께할 때도 행복하고 혼자 있을 때도 행복할 수 있어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제 친구 중 한 명은 이런 독립적인 삶으로 지금의 남자친구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녀는 주 3회는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취미 활동이나 자기 개발에 투자한대요. 남자친구와 함께하는 시간도 소중히 여기지만 혼자만의 시간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녀의 남자친구는 이런 모습을 존중하고 오히려 더 그녀를 소중히 여긴다고 해요. 여러분,
이제 자신만의 독립적인 삶을 소중히 여기고 발전시켜 나가세요. 연애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인생의 일부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럼 남자들은 당신을 특별한 여자, 가치 있는 여자로 느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생녀의 7번째 조건이에요. 8번째로 알아볼 내용은 경계선 설정의 기술이에요. 많은 여성들이 남자의 마음을 잃을까봐 또는 까다로운 여자로 보일까봐 자신의 경계선을 명확히 세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런 태도가 오히려 남자의 존중을 잃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놀랍게도 남자들은 자신의 경계선을 명확히 세우는 여자에게 더 큰 존중과 매력을 느껴요.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자기 존중감의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경계선을 지키는 여성은 자신을 충분히 존중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고, 그런 여성은 다른 사람에게도 존중받을 가치가 있어 보이는 거죠. 제가 상담했던 한 남성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현재 여자친구를 정말 존경하는 이유는 그녀가 자신의 경계선을 명확히 하기 때문이에요.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자신이 불편한 것에 대해 분명하게 표현했고 자신의 가치관과 원칙을 지켰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그녀를 존중하게 되었고 그녀의 기준에 맞추려고 노력하게 되었죠. 이처럼 적절한 경계선 설정은 관계에서 존중과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경계선 없이 모든 것을 수용하는 여성은 처음에는 편안한 여자로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쉬운 여자, 가치 없는 여자로 인식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적절한 경계선을 설정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가치관과 원칙을 명확히 하는 것이에요.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협상 불가능한 원칙들을 미리 생각해 두는 거죠. 예를 들어 시간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남자가 자주 늦을 때 분명하게 불편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시간 약속은 저에게 중요해요. 다음에는 약속 시간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이죠. 또는 신체적 접촉에 대한 자신만의 속도가 있다면 그것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명확하게 소통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방법이에요. 경계선을 설정할 때는 공격적이거나 비난하는 태도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필요를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해요. 당신이 늦어서 화가 나. 보다는 약속 시간에 늦으면 저는 불안해져요. 시간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라고 말하는 게 더 효과적이죠. 제 지인 중 한 여성은 이런 경계선 설정으로 건강한 연애를 하고 있어요. 그녀는 데이트 초반부터 자신의 가치관과 원칙을 명확히 했대요. 예를 들어 그녀는 가족 모임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매주 일요일은 가족과 시간을 보낸다는 원칙을 세웠어요. 남자친구는 처음에는 조금 아쉬워했지만 나중에는 그녀의 가족 중심적인 가치관을 존중하게 되었고 오히려 그런 모습에 더 깊은 신뢰를 갖게 되었다고 해요. 여러분, 이제 자신의 경계선을 명확히 세우고 그것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소통하세요. 자신을 존중하는 여성만이 타인에게도 존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럼 남자들은 당신을 가치 있는 여자, 존중받을 만한 여자로 느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생녀의 8번째 조건이에요. 9번째로 알아볼 내용은 진정한 지지자가 되는 법이에요. 연애에서 많은 여성들이 남자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데 집중하다 보니 정작 남자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지속 가능한 관계를 위해서는 받는 것만큼 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놀랍게도 남자들은 자신을 진정으로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여자에게 깊은 애착과 사랑을 느껴요.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인정 욕구 때문이에요. 모든 인간은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어요. 특히 남성들은 자신의 능력과 성취를 인정받는 것에 큰 가치를 두는 경향이 있죠. 제가 상담했던 한 남성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현재 여자친구를 정말 사랑하는 이유는 그녀가 저를 진심으로 믿고 응원해주기 때문이에요. 제가 힘들 때 위로해주고 성공했을 때 진심으로 기뻐해주죠. 그녀 덕분에 저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동기를 얻게 되었어요. 이처럼 진정한 지지자가 되는 것은 남자의 마음을 깊이 사로잡는 강력한 방법이에요. 남자가 당신을 특별한 존재로 여기게 만들고 당신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게 만드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진정한 지지자가 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진심 어린 관심이에요. 남자의 꿈, 목표, 열정에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그것을 응원하는 거죠. 단순히 잘할 수 있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노력과 성장을 구체적으로 알아봐주고 인정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남자가 중요한 프로젝트를 마쳤다면 수고했어라고 간단히 말하기보다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알아. 특히 발표 자료를 만들 때 정말 꼼꼼하게 준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 라고 구체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죠. 또한 남자가 어려움을 겪을 때는 단순히 위로하는 것을 넘어서 그의 능력을 상기시켜 주는 것도 중요해요. 너는 이전에도 이런 어려움을 극복했잖아. 네가 얼마나 창의적이고 끈기 있는 사람인지 나는 알아. 라고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진정성이에요. 거짓된 칭찬이나 과장된 응원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어요. 남자들은 생각보다 여성의 진심을 잘 알아차리거든요. 그래서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지지와 응원만이 효과가 있어요. 제 친구 중 한 명은 이런 진정한 지지로 지금의 남자친구와 깊은 관계를 만들었어요. 그녀는 남자친구가 창업을 준비할 때 단순히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사업 계획서를 함께 검토하고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필요한 정보를 찾아주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대요. 남자친구는 그런 그녀의 지지 덕분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고 그녀에게 더 깊은 사랑과 신뢰를 갖게 되었다고 해요. 여러분, 이제 남자의 진정한 지지자가 되어보세요. 그의 꿈과 목표에 관심을 갖고 구체적인 인정과 응원을 보내세요. 그럼 남자는 당신을 특별한 존재, 없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느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생녀의 9번째 조건이에요. 마지막으로 알아볼 내용은 감정지능의 중요성이에요. 연애에서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감정에만 집중하다 보니 남자의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성공적인 관계를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놀랍게도 남자들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여자에게 깊은 안정감과 신뢰를 느껴요.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이해받고 싶은 욕구 때문이에요. 모든 인간은 자신의 감정이 이해받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어요. 특히 남성들은 사회적으로 감정 표현을 자제하도록 교육받는 경우가 많아서 자신의 감정을 이해해주는 사람에게 더 큰 가치를 두는 경향이 있죠. 제가 상담했던 한 남성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현재 여자친구와 결혼을 결심한 이유는 그녀가 저의 감정을 정말 잘 이해해주기 때문이에요. 제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제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알아차리고 그것을 존중해주죠. 그녀 덕분에 저는 처음으로 감정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끼게 되었어요. 이처럼 높은 감정 지능은 깊고 안정적인 관계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함으로써 더 깊은 연결감과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감정 지능을 높일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공감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단순히 이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의 감정 상태와 필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남자가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아 예민해져 있다면 왜 그렇게 예민해? 라고 비난하기보다는 오늘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었구나. 많이 스트레스 받았겠다. 라고 그의 감정을 인정해 주는 거죠. 또한 남자의 감정 표현 방식이 여성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해요. 많은 남성들은 감정을 직접적으로 말로 표현하기보다는 행동이나 침묵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비언어적 신호를 읽을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자신의 감정도 건강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해요. 감정을 억누르거나 폭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당신 때문에 화가 나. 라고 비난하기보다는 이런 상황에서 나는 무시당한 느낌이 들어서 속상해. 라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제 지인 중 한 여성은 이런 높은 감정 지능으로 지금의 남자친구와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녀는 남자친구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그의 표정과 행동을 통해 감정 상태를 잘 알아차린대요. 그리고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마이너스 때로는 대화, 때로는 침묵, 때로는 단순한 곁에 있음 마이너스를 잘 파악해서 제공한다고 해요. 남자친구는 그런 그녀 덕분에 처음으로 자신의 모든 면을 보여줄 수 있는 안전한 관계를 경험하고 있다고 말했대요. 여러분, 이제 감정 지능을 높이는 데 노력해보세요.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자신의 감정도 건강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럼 남자는 당신을 정서적 안식처, 진정한 동반자로 느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생녀의 10번째이자 마지막 조건이에요. 지금까지 남자들이 100% 사랑에 빠지는 대화법과 행동 패턴에 대해 알아봤어요.
과도한 사과를 줄이고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는 것, 감정의 온도를 조절하는 지혜, 과거에 집착하지 않는 현명함, 정신적 안정감을 주는 여자의 힘, 대화의 기술과 질문의 힘, 긍정적인 에너지의 중요성, 독립적인 삶의 매력, 적절한 경계선 설정의 기술, 진정한 지지자가 되는 법, 그리고 감정지능의 중요성까지. 이 모든 요소들을 종합해보면 인생녀란 결국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여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사과를 하지 않고 자신의 경계선을 지키고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자기 사랑이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도 진정한 사랑과 지지를 줄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런 특성들이 단순히 남자를 유혹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자신의 삶을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런 풍요롭고 행복한 삶이 자연스럽게 좋은 연애로 이어지는 거죠. 많은 여성들이 좋은 남자를 만나면 행복해질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가 행복해지면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어가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자신이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살 때 그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남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이런 특성들을 발전시키라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자신만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세요. 그럼 자연스럽게 인생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모든 연애 조언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사람마다 성격, 가치관, 문화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한 사람에게는 효과적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찾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인생녀의 길을 걸어보세요. 그럼 남자들이 100%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 매력적인 여성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공유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